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교회 벤치 위에 홀로 웅크린 소년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의 부모는 너는 우리 집안의 치욕이라며 등을 돌렸고 차가운 문턱을 넘어 사라졌다. 그 순간 문득 열린 문틈으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스며들어 소년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다. 그건 죄의 무게가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였다. 소년의 이름은 민재였다. 16살, 서울의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외모였다. 검은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교복 재킷은 물에 흠뻑 젖어 그의 가냘픈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재는 손에 쥔 성경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 책은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어제만 해도 집에서 아버지의 손에 맞으며 내가 게이라고? 이건 신의 저주야. 라는 외침을 들었다. 어머니는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결국 그들은 민재를 이 오래된 교회 벤치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여기서 내 죄를 씻어라. 우리는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민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재는 몸을 떨며 벤치에 기대 앉아 있었다. 교회의 나무벽은 오래된 나무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비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게 마치 그의 절망을 조롱하는 듯했다. 왜 나일까? 왜 하필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민재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학교에서조차 그는 조용히 지냈다. 친구들은 없었다. 가끔 남자아이들에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더 깊이 파묻혔다. 하지만 어제 우연히 본 동급생 준호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고 그게 모든 걸 무너뜨렸다. 부모님은 민재의 일기를 발견했다. 준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려. 이게 사랑일까? 그 한 문장이 가족을 산산조각 냈다. 그때 교회 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냥 지나갈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발소리는 멈추지 않고 그의 바로 앞에 섰다. 아이야. 왜 여기서 이렇게 젖어 있니?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눈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지은이었다. 45살의 그녀는 교회 자원봉사자였다. 짧은 회색빛 머리, 주름이 살짝 진 눈가, 그리고 평범한 코트 차림. 그녀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고 그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지은은 민재를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 자신도 젊었을 때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딸을 키우다 잃은 과거. 교회에서 위안을 찾으며 사는 그녀에게 이 소녀는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일부처럼 보였다. 추워 보이네. 일단 일어나봐.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재의 팔을 잡았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그 손길은 너무 따뜻해서 저항할 수 없었다. 그냥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보이지 않아.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걸 털어놓았다. 게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다는 고백. 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죄가 아니야, 민재야.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신은 그런 너를 버리지 않아. 나처럼 누군가 너를 버릴 때도 있겠지만 그건 그들의 약함일 뿐이야. 그녀의 말은 민재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를 죄가 아닌 사람으로 봐주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재를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다. 서울의 변두리, 좁은 원룸이었다. 그녀는 딸의 옛방을 내주고 뜨거운 국물을 끓여주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안정된 잠을 잤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재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를 돌봐주세요. 그는 당신들의 아들이에요.
죄가 아니라, 그러나 답은 차가웠다. 그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지은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를 법적으로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교회 목사님의 도움으로 서류를 준비하며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둘이서 새 가족을 만들자.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지은의 따뜻함이 고마웠지만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학교로 돌아간 그는 준호를 피했다.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사랑을 꿈꿀 수 있지? 하지만 지은은 민재를 이끌었다. 매일 저녁, 그녀는 성경을 펴고 함께 읽었다.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어. 게이든, 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그녀의 말은 민재의 상처를 천천히 녹였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민재는 지은의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작은 트리 아래 지은이 선물로 준 목도리를 두르며 민재는 처음으로 웃었다. 그러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학교에서 민재의 소문이 퍼졌다. 부모님이 교회에 민재의 죄를 고발한 탓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괴롭혔다. 게이 새끼, 누군가의 외침에 민재는 화장실에 틀어박혀 울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지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왜 저만 이런 고통을? 지은은 민재를 안아주었다. 고통은 내가 강해지기 위한 거야. 나도 그랬어. 남편이 떠났을 때, 딸을 잃었을 때, 하지만 그 끝에 빛이 있었어. 너처럼 그날 밤 민재는 꿈을 꾸었다. 어두운 교회 벤치가 아닌 밝은 집 안에서 지은과 함께 웃는 꿈.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민재는 학교 상담 선생님의 도움으로 LGBT 지원 그룹에 참여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지은의 격려로 발을 내디뎠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다. 너도? 나도 그래. 그 공감이 민재의 외로움을 녹였다. 한편 지은은 교회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했다.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민재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사람들을 설득했다. 일부 교인들은 반발했지만 지은의 진심이 서서히 변화를 가져왔다. 민재의 마음속 변화는 서서히 왔다. 준호가 다가왔다. 민재야, 요즘 왜 피하니? 우리 친구잖아.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내가 좋아. 하지만 준호는 놀라지 않았다. 나도 알아. 그리고 그게 뭐 어때? 내가 민재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 말은 민재의 세계를 바꿨다. 처음으로 사랑이 죄가 아닌 축복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그 둘의 만남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하지만 갈등은 고조되었다. 민재의 생부모가 다시 나타났다. 민재를 데려가자. 내 죄를 씻게 해줄게. 그들은 지은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민재는 공포에 떨었지만 지은이 앞을 막아섰다. 민재는 이제 내 아들이에요. 당신들의 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랄 거예요.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모든 걸 걸었다. 증언대에서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민재는 죄가 아니에요. 그는 내 빛이에요.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던 그해, 민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며 그는 공식적으로 지은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지은이 서류를 보여주며 웃을 때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기쁨 속에 불안이 스며들었다. 생부모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고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줄어들지 않았다. 준호와의 관계는 은밀한 위로가 되었지만 공개할 수 없었다. 언젠가 모두에게 말할 수 있을까? 민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지은은 민재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소녀는 더 이상 웅크리지 않았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교회 벤치의 추억이 아닌 꽃피는 공원과 웃는 얼굴들이 그려졌다. 지은은 그걸 보며 뿌듯했다. 그녀 자신도 변화했다. 교회 모임이 점점 커지며 몇몇 젊은이들이 민재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은 씨 덕분에 제가 용기를 냈어요. 한 소녀가 말했다. 지은은 대답했다. 용기는 우리 안에 있어. 신이 주신 거야.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지은이 쓰러졌다. 병원 진단은 암이었다. 초기지만 치료가 길어질 터였다. 민재는 충격에 빠졌다. 엄마. 왜 하필 지금? 그는 지은의 병실에서 울부짖었다. 지은은 약해진 손으로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강해진 걸 봤어. 이제 내 차례야. 나처럼 누군가를 안아줘.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새겨졌다. 그는 결심했다. 지은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지겠다고.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민재는 학교를 쉬고 병원을 오갔다. 준호가 곁을 지켰다. 민재,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 둘이서. 그들의 손이 스칠 때마다 민재는 사랑의 힘을 느꼈다. 하지만 생부모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이 죽을 거야. 그때 민재는 우리 거야. 그들의 협박에 민재는 분노했다.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줬어요. 법정에서 민재의 증언은 판사를 감동시켰다. 입양은 확정되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지은의 상태가 호전되며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요리를 배우고 집을 꾸몄다. 엄마, 이제 내가 지킬게요. 지은은 웃었다. 너는 이미 강해졌어. 그 해 크리스마스, 민재는 준호를 집으로 초대했다. 지은은 그 둘을 보며 축복했다. 사랑은 아름다워. 신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시간은 흘렀다. 민재는 대학에 들어갔다. 예술 전공으로 그의 그림은 LGBT 테마를 다루었다. 전시회에서 그의 작품 벤치 위에 비든 큰 반향을 일으켰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준호는 민재의 곁에서 박수를 쳤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공개되었다.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은은 회복하며 교회에서 강연을 했다. 죄가 아닌 아들, 딸들을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빛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인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엄마를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 불가능했다. 다음 봄, 준호의 가족이 반대했다. 게이 커플? 안 돼. 준호는 갈등에 빠졌다. 민재는 아팠지만 기다렸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 기다림 속에 민재는 성장했다. 그는 지원 그룹을 이끌며 더 많은 젊은이들을 도왔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은 기다려줄 거야. 여름, 준호가 돌아왔다. 민재, 나 포기할 수 없어. 가족과 싸울게. 그들의 재회는 눈물로 물들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기도했다. 신이여, 이 사랑을 지켜주소서. 가을 전시회에서 민재의 새 작품이 나왔다. 시간의 포옹, 지은과 자신, 준호의 그림. 그것은 상을 받았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버림받은 소년의 이야기, 민재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버림받음은 끝이 아니에요. 사랑이 시작이에요. 민재의 대학 생활은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그림자여야. 20살이 된 그는 캠퍼스에서 LGBT 동아리를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숨지 않아. 그의 리더십은 친구들을 모았다.
하지만 보수적인 교수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런 주제는 학교 이미지를 해쳐 한 번은 강의실에서 토론이 벌어졌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죠? 그 말은 청중을 침묵시켰다. 집에서는 지은의 건강이 걱정이었다. 암이 재발할까봐 민재는 밤새워 그녀를 지켰다. 엄마, 피곤하시면 쉬세요. 지은은 웃었다. 너 때문에 강해졌어. 이제 내 꿈을 펼쳐. 그녀는 민재의 그림을 보며 영감을 얻었다. 이건 내 이야기야. 세상에 전해. 준호와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들은 한강에서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결혼하고 싶어, 준호가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에서 가능할까? 그 질문은 그들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준호의 부모는 여전히 반대했다. 내 인생 망칠 거야.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재는 내 인생이야. 한겨울 밤, 위기가 왔다. 지은이 다시 병원에 실려갔다. 의사는 치료가 필요해요. 비용이, 민재는 절망했다. 대학 등록금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카페에서 일하며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저 애, 게이 아니야. 소문이 다시 퍼졌다. 피로가 쌓인 민재는 무너질 뻔했다. 준호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교회에서 지은의 친구들이 모였다. 지은이를 도와야 해. 그들은 기금을 모았다. 민재는 감동했다.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퍼졌어요. 치료비가 마련되며 지은은 회복했다. 그녀는 병실에서 민재에게 물었다. 내 꿈은 뭐니? 민재는 대답했다. 사람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엄마처럼. 대학 2학년, 민재의 전시회가 성공했다. 그의 작품은 서울미술관에 걸렸다. 기자들이 물었다. 버림받은 소년의 여정은? 민재는 미소 지었다.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예요. 그 인터뷰는 TV에 나왔다. 생부모가 그걸 보고 연락했다. 미안해, 민재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용서했다. 지금은 행복해요. 당신들도 그러세요. 시간은 흘러 민재 21살, 그는 졸업 전시회를 준비했다. 주제는 변화의 시간. 그림 속에 지은의 미소, 준호의 손, 교회의 빛이 있었다. 준호는 이제 그의 파트너로 공개되었다. 가족 모임에서 준호의 어머니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했어. 이제 이해, 그 변화는 눈물의 기적이었다. 지은은 회복하며 책을 썼다. 죄가 아닌 사랑. 민재가 사파를 그렸다. 출간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이 누군가의 빛이 되길, 지은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보수 단체가 시위를 했다. 동성애는 죄, 플래카드가 흔들렸다. 민재는 두려웠지만 나섰다. 죄는 증오예요. 사랑은 아니에요. 그의 연설은 소셜 미디어에 퍼졌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여름 휴가, 민재와 준호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그 순간, 민재는 자유를 느꼈다. 22살, 민재는 졸업했다. 예술가로서의 첫 직장은 갤러리 큐레이터였다. 내 감성을 믿어, 지은이 축하하며 말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상사가 말했다. LGBT 테마는 피하자. 고객이 불편해. 민재는 갈등했다. 내 삶을 숨겨야 할까요? 준호는 의대생으로 바빴다. 의사가 돼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도울게. 그의 꿈은 민재를 자랑스럽게 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생겼다. 시간이 없어.
준호의 말에 민재는 외로움을 느꼈다. 우리가 멀어지는 걸까? 지은은 건강을 관리하며 강연을 다녔다. 사랑의 힘이라는 주제로 전국을 돌았다. 한 강연에서 그녀는 민재의 이야기를 했다. 그 소녀는 내 구원자야, 청중이 박수쳤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 흘렸다. 위기가 다시 왔다. 준호의 가족이 결혼을 반대하며 병원 인턴십을 취소시켰다. 내 미래를 생각해 준호는 무너졌다. 민재, 미안해. 헤어지자. 그 말은 민재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는 혼자 교회 벤치에 앉아 울었다. 또 버림받아. 지은이 달려왔다. 민재야, 사랑은 포기하지 마, 싸워. 그녀의 말에 민재는 준호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없인 못 살아. 함께 싸우자. 준호는 돌아왔다. 미안해. 사랑해. 그들의 재회는 더 강하게 만들었다. 가을, 민재의 개인 전시회가 열렸다. 시간의 상처와 치유. 작품은 준호와의 이별, 재회를 그렸다. 비평가들은 극찬했다. 감정의 깊이가 놀라워 그 성공으로 민재는 독립 스튜디오를 열었다. 지은의 책이 영화화되었다. 내가 조언해줘. 스크립트 작업 중 민재는 자신의 목소리를 넣었다. 촬영장에서 그는 배우를 지도했다. 이 장면은 절망이야. 하지만 희망으로 끝나. 겨울, 준호의 졸업식. 민재가 꽃다발을 들고 갔다. 가족들이 미소 지었다. 이제 받아들여. 변화의 순간이었다. 민재 23살, 그는 상을 받았다. 젊은 예술가상. 수상소감에서 말했다. 버림받음에서 시작된 내 삶, 사랑으로 꽃피었어요. 하지만 삶은 계속 도전했다. 보수 정치인들이 법안을 추진했다. 동성애 금지, 민재는 시위에 나섰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뉴스에 나왔다. 준호와 민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꿈을 공유했다. 언젠가 법이 바뀔 거야. 지은은 그 집을 방문하며 웃었다. 내 가족이 커졌네. 24살, 민재의 경력은 절정에 달했다. 그의 전시회가 해외로 갔다. 뉴욕에서 커리언 아우티스트 전이 From Rejection to Embrace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인터뷰에서 민재는 말했다. 한국의 보수 사회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보편적이에요. 사랑의 여정,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지은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엄마, 미국에서 산 그림이에요. 지은은 감동했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아. 하지만 그녀의 건강은 다시 악화되었다. 이번엔 준비됐어. 지은의 말에 민재는 무너졌다. 엄마, 가지 마세요. 준호는 의사로서 바빴지만 곁을 지켰다. 민재, 내가 강해야 해. 병원에서 그들은 지은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재야, 내 삶을 사랑해. 그리고 용서해. 모두를. 그녀는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식에서 민재는 울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당신이 내 빛이었어요. 지은의 죽음은 민재를 시험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우울이 그를 삼켰다. 준호가 안아주었다. 시간이 필요해. 함께 이겨내자. 몇 달 후, 민재는 지은의 일기를 발견했다. 민재는 내 기적. 그는 세상을 바꿀 거야. 그 말은 민재를 일으켰다. 그는 지은 재단을 설립했다. LGBT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엄마의 유지를 잇겠어요. 첫 행사에서 민재는 연설했다. 버림받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25살,
민재와 준호는 법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한국 법이 조금씩 변하며 가능해졌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준호의 말에 민재는 행복했다. 민재의 새 전시회, 어머니의 유산. 지은의 사진과 그림이 어우러졌다. 그것은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눈물 나와요. 관객의 후기였다. 하지만 과거가 되살아났다. 생부모가 찾아왔다. 민재야, 용서해 줄래? 우리도 후회해. 민재는 그들을 안았다.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평화롭게. 여름, 민재는 책을 썼다. 벤치에서 빛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준호와의 삶은 안정되었다. 그들은 아이를 입양할 꿈을 꾸었다. 작은 가족을 만들자. 민재 26살, 그는 TED 토크에 초대되었다. 사랑의 시간, 버림받음에서 수용으로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27살, 민재는 국제예술 페스티벌의 심사위원이 되었다. 내 경험이 필요해. 초대장에 적힌 말이었다. 그는 세계 각지의 아티스트들을 만났다. 당신의 이야기가 영감을 줘요. 그들의 칭찬에 민재는 겸손했다. 지은 엄마 덕분이에요. 준호는 전문의가 되었다. 정신과 전문의로 LGBT 환자들을 상담했다. 내 영향이야.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함께 그들은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과 치유라는 주제로. 하지만 개인적 시련이 왔다. 민재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했다. 또 무너지는 기분이야. 병원에서 준호가 말했다. 이번엔 내가 지킬게. 치료 중, 민재는 일기를 썼다. 시간은 아픔을 치유해. 사랑은 더 강하게. 회복 후, 민재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다큐멘터리 숨겨진 사랑들. 한국의 LGBT 이야기를 모았다. 인터뷰 중, 한 소년이 말했다. 민재 씨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민재의 동력이 되었다. 가을, 재단 행사가 열렸다. 수백 명이 모였다. 민재는 지은의 편지를 낭독했다. 모두를 사랑하라. 청중이 울었다. 28살, 민재와 준호는 해외여행을 갔다. 네덜란드, 동성 결혼이 합법인 곳, 여기서 결혼하자. 준호의 제안에 민재는 동의했다. 작은 예식장에서 그들은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돌아와, 민재는 결혼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국경을 넘어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반발이 있었다. 한국 문화 파괴, 온라인 트롤들이 공격했다. 민재는 블로그에 썼다. 증오는 무지를 낳아요. 이해로 바꾸자. 겨울, 민재의 전시회가 파리에서 열렸다. 시간의 사랑.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감동적인 한국 스토리. 집에서 준호와 요리하며 민재는 행복을 느꼈다. 이게 진짜 삶이야. 29살, 재단이 확대되었다.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차별 없는 교육, 민재의 로비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과거 친구 준호의 동급생들이 찾아왔다. 당시 미안했어. 이제 지지할게. 화해의 순간이었다. 민재는 지은의 묘를 방문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어요. 30살, 민재는 성숙한 예술가였다. 그의 스튜디오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성지였다. 민재 선생님, 어떻게 그 감정을 그리세요? 제자들이 물었다. 아픔을 안고 사랑하세요. 그의 대답이었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입양 절차를 밟았다. 우리 아이를 키우자. 작은 소녀, 혜린이 가족이 되었다. 엄마, 아빠,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재단은 국가적 프로젝트가 되었다. 정부가 지원했다. 민재 씨의 공로예요. 장관의 말에 민재는 감사했다. 하지만 도전이 왔다. 혜린의 학교에서 괴롭힘이 있었다. 내 부모님 이상해. 아이들의 말에 민재는 상처받았다. 그는 학교를 방문해 강연했다. 가족은 사랑으로 정의되어 변화가 시작되었다. 여름, 민재의 다큐멘터리가 오스카 후보에 올랐다. 세계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할리우드에서 준호가 안아주었다. 가을, 생부모가 다시 왔다. 이번엔 손녀를 보며 눈물 흘렸다. 민재야, 축하해. 가족 재회가 완성되었다. 31. 민재는 책 2번째를 썼다. 시간의 아이들. 혜린의 일러스트가 들어갔다. 부모 교육서로 인기였다. 준호는 병원을 열었다. LGBT 클리닉, 민재의 지원으로 성공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재단 멤버들이 모였다. 민재는 트리를 장식하며 말했다. 지은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32. 민재의 전시회가 서울 도심에 섰다. 유산의 시간. 수만 명이 방문했다. 대통령이 축하했다. 당신의 용기가 사회를 바꿨어요. 혜린이 물었다. 아빠, 왜 울어요? 민재는 웃었다. 행복해서. 과거의 아픔은 이제 힘의 원천이었다. 민재는 강연에서 말했다. 버림받음은 나를 만들었어요. 사랑이 나를 살렸어요. 33살, 민재의 삶은 완성에 가까웠다. 그는 국제 LGBT 권리위원회 멤버가 되었다. 한국 대표로 가세요. 초대에 그는 동의했다. 제네바에서 연설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야. 사랑은 승리할 거야. 박수가 터졌다. 집에서는 혜린이 자랐다. 10살 된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아빠처럼 민재는 가르쳤다. 내 마음을 표현해. 준호와의 사랑은 여전했다. 매일이 신혼이야. 그들의 데이트는 한강 산책이었다. 재단은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공유된 아픔, 공유된 희망.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보수 단체의 소송. 재단은 반도덕적, 민재는 법정에 섰다. 사랑은 도덕의 핵심이에요. 판결은 승소. 인권 승리, 헤드라인이 되었다. 34. 민재의 자서전이 나왔다. 벤치의 기적. 영화화되었다. 프리미어에서 그는 준호와 혜린을 안았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 지은의 기일, 민재는 교회에 갔다. 엄마, 당신 덕분에 목사님이 말했다. 당신이 교회를 바꿨어요. 35. 민재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예술과 인권의 결합, 수상식에서 그는 울었다. 모두 감사해요. 특히 나를 아들로 본 그 여인. 혜린의 졸업식. 아빠, 나도 도울게. 미래의 희망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민재는 회고록을 썼다. 여정의 끝은 새로운 시작. 그의 마지막 그림은 가족 초상. 벤치가 아닌 밝은 집 안. 결국 민재는 이해했다. 게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지만 그것이 그를 사랑의 사도로 만들었다. 지은의 눈으로 본 세상은 아름다웠다. 죄가 아닌 아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했다.